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는 경상도 목소리 듣기 거북하지요. 그래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들을 믿고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공부, 반복과 복습입니다. 그리고 재미로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이 세상에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기억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여러분 반복해서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오늘은 독서 자료입니다. 과학 분야 액상과당과 건강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만 먹는데 왜 100kg일까? 아마 액상과당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액상과당이라는 영상 자료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고요. 오늘은 과학 지문입니다. 인문학 부분은 행간의 글의 의미를 읽어야 하는 추론이 있어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과학 지문은 정확하게 읽는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많이 먹어서 병나는 시대가 되었지요. 선생님이 어린 시절만 해도 소풍 나르면 먹을 수 있던 콜라와 사이다 등 탄산음료도 지금은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액상과당 때문입니다. 설탕도 나쁘지만 액상과당은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의 원인이 되고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액상과당은 설탕과는 구조가 달라서 대사 과정이 달라서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액상과당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대사과정을 거치는지를 알 수 있는 액상과당의 영향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화학용어로 액상과당이 있다. 액상과당은 단맛이 나는 액체 시럽입니다. 이거는 화제가 되겠죠. 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포도당과 이를 효소를 이용해서 변환시킨 과당이 단당류의 형태로 섞여 있는데, 자, 섞여는 혼합되다는 뜻이죠. 자, 액상과당의 형태입니다. 자, 액상부터 있는 데까지는 액상과당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당의 성분을 변환시켜 과당이 많이 포함되게 만들면 설탕보다도 단맛의 정도를 높일 수 있어서 액상과당은 다양한 식품에서 단맛을 내는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다. 포도당의 성분을 변환시켜 과당이 많이 포함되게 하는 거죠. 자, 액상과당이 쓰이는 이유입니다. 단맛을 잘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단맛을 내는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는 액상과당입니다. 자, 설탕보다 단맛이 강한 액상과당은 다양한 식품에 단맛을 내는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사탕수수를 주 원료로 만든 정제당인 설탕과 그 구조가 다르다. 자, 설탕은 포도당 한 분자와 과당 한 분자가 결합한 이당류이지만 액상과당은 단당류이다. 자, 액상과당의 구조죠. 자, 설탕과는 달리 단당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상과당의 체내 섭취 후 대사 과정도 다르다. 자, 설탕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또 대사 과정도 다릅니다. 자, 액상과당과 정제당의 다른 대사 과정입니다.
자, 정제당은 체내에 섭취된 후 소장으로 이동해서 설탕의 분해 효소인 수크라제에 의해 단당류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됩니다. 자, 분해된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은 포도당을 적절하게 포획하여 동물성 녹말이라 불리는 글리코젠으로 바꾸어 간 혹은 근육에 저장해 둡니다. 자, 저장된 글리코젠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체내에서 급속히 분해되어 몸의 다양한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자, 정제당의 대사 과정을 1번에서 6번으로 설명했죠. 자, 정제당의 대사 과정입니다. 자, 정제당의 포도당은 인슐린에 의해서 글리코젠으로 바뀌어 근육에 저장되었다가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러나 액상과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혼합된 단당류이기 때문에 이당류인 설탕과 달리 추가적인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장에서 흡수되어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바로 이동해버리죠. 자, 이당류는 가수분해로 한 분자에서 두 분자로 분해되는 당입니다. 자, 이당류는 가수분해로 한 분자에서 두 분자로 분해되는 당입니다. 설탕은 이렇게 분해되지만 액상과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단당류는 가수분해로 더 이상 화합물로 분해되지 않는 당입니다. 자, 과당은 지방산 합성에 관여하는 작용을 하는데 인슐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과정을 통해 간세포 내로 과당이 다량 들어오면 지방산 합성을 주관하는 효소들이 활성화되어 간의 중성지방이 생성되고 초저밀도 지단백질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들어오면은 유입되다고 이 늘어난다는 증가하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간에 중성지방이 생성되면 지방간이 생기고요. 피로가 쉽게 오겠죠. 자, 초저밀도 지단백질은 간에서 합성되며 중성지방이 주성분이나 인지질, 콜레스테롤도 함유하여 동맥경화에 또 영향을 준답니다. 액상과당은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가지 많은 병을 줄 수 있죠. 이러한 지방 성분이 혈액을 통해 이동하여 혈관벽에 가다하게 쌓이면 또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고지혈증이죠. 자, 액상과당의 대사 과정과 질병의 발생입니다. 설탕과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사 과정을 갖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액상과당은 중성지방과 초저밀도 지단백질이 되어 질병의 원인이 된다입니다. 자, 액상과당은 또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 자, 문제적이죠. 우리 몸은 내분비 호르몬을 통해 대사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자, 항상성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입니다. 자, 내분비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죠.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한 항상성 교란은 비만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자, 호르몬 불균형과 비만과의 관계입니다. 대사 항산성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으로 췌장에서 분리되는 인슐린, 또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포만감을 느끼도록 하는 렙틴, 위에서 분비되어 공복감을 느끼도록 하는 그렐린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면 또 비만과 또 관련이 있겠죠. 자, 항상성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인슐린, 렙틴, 그렐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 후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인슐린과 렙틴의 수치는 증가하는 반면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의 수치는 줄어든다. 자, 줄어든다는 감소한다는 뜻이죠. 자, 인슐린과 렙틴은 증가하지만 그렐린은 감소하게 됩니다. 음식을 섭취하면은.
자, 음식 섭취 후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간으로 흡수된 포도당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그리고 인슐린 비중이 높아지겠죠.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을 통해 포만감을 유도합니다. 자, 정상적인 경우는 우리가 포도당이 들어오면은 포만감을 느끼죠. 하지만 액상과당에 포함된 과당은 포도당과는 달리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럼 포만감이 못 느끼기 어렵죠. 식후에도 렙틴 분비를 자극하지 못해 글레린의 농도가 높게 유지됩니다. 자, 액상과당 섭취의 경우죠. 포만감을 느낄 수 없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식욕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레린의 농도와 식욕은 정비례하죠. 자, 액상과당과 비만과의 관련성입니다. 자, 액상과당은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켜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액상과당의 섭취 증가에 따른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액상과당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액상과당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액상과당은 혼합비를 조절하여 청량음료, 과실음료, 쿠키, 빵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액상과당의 다양한 쓰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 적지 않는 양의 액상과당을 먹을 수 있는데, 먹다죠. 자, 액상과당의 과도한 섭취가 지금 일반화되었다는 그런 뜻이겠죠. 액상과당의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해로운 만큼 액상과당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액상과당에 대한 경각심의 필요성입니다. 자, 액상과당이 과도하게 섭취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운 만큼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입니다. 자,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해보고 주제를 말하시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있든지 없든지 간에 독해 지문을 봤을 때는 단락별 내용을 요약하고 주제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설탕보다 단맛이 강한 액상과당은 다양한 식품에서 단맛을 내는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상의 포도당은 인슐린에 의해서 글리코젠으로 바뀌어 근육에 저장되었다가 에너지로 쓰입니다. 액상과당은 중성지방과 초저밀도 지단백질이라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액상과당은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켜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액상과당이 과도하게 섭취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운 만큼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제는 액상과당의 대사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자,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EBS 교재에 나오는 문제 그대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EBS 교재를 통해서 본문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문제에 대한 해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쌤이 간단히 정리만 하겠습니다. 자, 액상과당의 용도, 식품의 단맛을 내는 데 사용되고 있죠. 액상과당의 구성성분, 전분에서 추출한 포도당과 이를 효소를 이용해 변화시킨 과당이 되겠죠. 액상과당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지혈증과 비만 등의 원인이 되죠. 액상과당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과정, 자, 글리코젠이 에너지원이나 액상과당은 에너지원이 아니라고 했죠. 자, 액상과당의 단맛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포도당의 성분을 변화시킨 과당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정제당 및 액상과당의 대사 경로입니다. 음식, 소장, 혈액, 체내, 췌장, 간인데요.
이당류인 정제당은 기억에서 분해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소장에서 분해 효소인 수크라제에 의해 단당류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죠. 액상과당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자, 기억에서 분해 효소의 작용을 받지 않는다. 자, 이당류와 같은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췌장에서 분비되어 디귿 내의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변환하는 니은은 인슐린이다. 자, 액상과당은 리을에서 동물성 녹말의 형태로 저장됨으로써 지방산 합성에 관여한다. 자, 인슐린이 동물성 녹말인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고 과당이 지방산 합성에 관여합니다. 자, 리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은 필요시 체내에서 분해되어 몸의 여러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는 영희가 이제 평소에 정형유무를 많이 먹다가 과체중이 되었는데요. 정형음료와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것을 잘 모르겠다고 하며 이런 음식을 식전에 섭취했고 배가 고파서 식사도 많이 한 결과 체중이 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이야기죠. 자, 청양음료에 포함된 액상과당은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켜 비만의 원인이 되고요. 자, 철수는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 판정을 받았다. 고지혈증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 성분이 혈관벽에서의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철수는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터라 의해했지만 의사선생님은 철수가 매일 운동 후에 마셨던 과실음료가 문제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철수는 과실음료 섭취를 적절하게 줄였고 그 결과 혈중 지방 성분이 정상 수치를 회복했다. 자, 인슐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과당은 지방산 합성이 되어 고지혈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가의 영희 엄마는 청양음료와 빵이 렙틴의 분비를 제대로 촉진하지 못한다는 점을 모르고 있고, 자,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가의 영희는 청양음료와 빵을 먹은 후 그렐린의 농도가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배가 부르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군. 렙틴 분비를 자극하지 못해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은 높게 유지되겠죠. 자, 가의 영희는 체중이 정상 체중보다 증가한 것을 보니 영희는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한 항상성 교란을 겪고 있겠군. 자, 호르몬 교란으로 인해 항상성 파괴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나의 의사선생님은 철수가 마신 과실 음료에 포함되어 있는 과당이 간세포 내로 다량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군. 자, 인슐린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간에 중성지방이 생기고 초저밀도 지단백질이 늘어난 경우가 되겠죠. 나의 철수는 운동 후 마시는 과실음료의 섭취를 조절하여 혈중 지방을 정상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고지혈증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군. 액상과당을 줄임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문맥상 A, E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혼합되어는 섞다. 자,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합치다는 뜻이죠. 유입되면은 들어오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다는 뜻이고요. 증가한다는 늘어나다, 많아지다 이 뜻이죠. 완화된다는 느슨하게 되다, 줄어들다는 감소하다는 뜻입니다. 자, 섭취할은 먹다는 뜻이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해설은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비문학 독해 지문 과학 분야 액상과당의 영향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죠? 본문 중심의 공부, 반복과 복습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